얘는 제가 요거 근데 요 지문 혹시 기억나요? 요거 1학년 때도 나왔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대한 언어 있잖아요. 그 친족 관계에 대한 언어 표현이 기억나시죠, 이거? 근데 그 표현이 한국어는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 그냥. 되게 단순하다. 뭐 요 정도 이야기였고, 예전에 우리 한번 읽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English speaker, 영어 화자들은요, have one of the simplest system. 여기 잠깐만, simplest system. 오케이?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요거 familiar relationship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족 관계를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단순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까지도 봐야 돼. 영어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다. 그리고 여기서 familiar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가족 관계 이게 뭡니까? 뒤에도 나와요. kinship이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kinship, 친족 관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 뒤에 보니까 many African language, 아프리카 언어들은요, would consider it absurd. 이상하다 이거.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요 it 이상하다. 뭐가? it은 특별한 의미가 없네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이 남자 친척, 여자 친척한데 둘 다 그냥 커즌이요. 그냥 다사촌이야, 다사촌. 이상하다.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single word라고 하는 것이 simplest system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 쟤네는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Or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described is related by blood to the speaker's father or to his mother. 뒷부분 해석 좀만 도와드리면 whether, 잠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whether 밑줄 치시고 요거 하나만 조심합시다. 어떤 거? 내가 여기다 that을 써야 되나? whether를 써야 되나? 요거 문제 풀이 방법 기억나세요? 순서? 자, 요렇게 적어 드릴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얘는 접속사도 있고요. 얘는 관계 대명사도 있다. 이렇게 씁니다. whether는 뭡니까? 그냥 접속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분류를 먼저 해라. 대분류 먼저 하는 거니까 쭉 잘라서 뒷부분 보니까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럼 정답은 무조건 that이 돼야겠죠. 근데 뒤에 빠진 명사가 없어. 그럼 접속사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접속사 that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 that. 의미 있어 whether. 그럼 여기서 whether라는 형태를 쓴 것은요, the person described. 여기 describe는 동사 아니다. 묘사되어지는 그 사람이 is related, 관련되어져 있다를 묘사해요. 관련되어져 있다를 구분합니까? 관련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빠랑 관련된 건지 엄마 쪽 친척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 자체가 있죠. 친가 외가라는 용어도 아예 있잖아요. 그냥 친가 쪽이냐 외가 쪽이냐를 구분 이것도 안 해. 이상하다 얘네들은. To be unable to distinguish a brother-in-law as a brother of one's wife. 그러니까 one's wife 부인의 남자 형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인 남자 형제인데 이게 남자 형제가 오빠인지 동생인지 이거 사실 구분하죠. 얘는 구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또는 the husband of one's sister. 이 여자 형제의 남편. 그러니까 어쨌거나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브라더이긴 하니까 이거는 would seem confusing. 되게 당황스럽다. 누구한테? Within the structure of person relationship existing in many cultures. 이렇게요. 그죠? 많은 문화에서 존재하는 personal relationship의 구조 안에서는 대단히 좀 이상하고 얘는 왜 구분을 안 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근데 여기까지 쭉 오면서 어느 단어가 조금 눈에 띄냐면 요 unable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unable. 왜 unable이야? 왜 구분 못해? 아니 이 앞에서 not to distinguish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unable이라는 단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simple word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 못하는 거고요. similar, 잠깐만요. similar 별표 하나 칠까요?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similarly 이거 표현 언제 나오는 거야? 한 가지 얘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할 때 이렇게 쉼표 정도가 되어주는 거지. 유사하고 비슷하게 how is it possible to make sense of the situation in which a single word, uncle.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similarly 유사하게
uncle. 요 uncl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럼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얘랑 비슷하게 누가 나오는 거야? brother-in-law 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brother-in-law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걸 비슷하게 unc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됐죠? 뒤에 to the brother one's father and to the brother of one's mother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uncle이란 단어가 apply to the 아버지의 남자 형제 도 uncle이고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도 uncle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삼촌 또는 외삼촌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삼촌과 외삼촌으로. 그죠? 근데 이걸 싱글 워드 이 하나의 단어가 여기저기 적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How is it possible to make sense of?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혼란스럽다 이렇게. 잠깐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게 confusing, 당황스러워 같은 말이죠. 오케이? 다시 이 brother-in-law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저기 쓰는 게 confusing, 당황스러워. 비슷하게 이 unc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마 쪽, 아빠 쪽에 모두 적용돼? 아이씨 이거 어떻게 가능해? 당황스러워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순서를 정할 때 이 표현 조심해. 뒤에 the Hawaiian language uses the same term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대요. To refer to one's father and to the father's brother. 여긴 좀 심하지 않냐? 아버지한테 쓰는 표현이랑 아버지의 형제한테 쓰는 표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내 아빠가 아빠고 아빠의 형도 아빠인 거야. 좀 특이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긴 하잖아요. 그죠? 큰 삼촌, 작은 삼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시족 관계, 부족 관계가 이제 가까울수록 사실은 표현 자체가 친근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관계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한테 아빠를 붙이긴 하죠. 우리도 큰 아빠. 동생은 작은 아빠, 어쨌건 아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와이는 더 심하니까 아예 단어가 똑같아지는 거고요. People of Northern Burma, 이 버마 북부 버마의 사람들은요, who think in the Jingpo language, Jingpo language 안에서 have 18 basic terms for describing their kin, 그들의 친족 관계를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18개의 기본 어휘들을 사용합니다. Not one of them can be directly translated into language. 영어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친족 관계,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그 표현 자체가 다양하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주된 표현은 그러니까 다양하다, 언어마다 다 달라라는 말이거든. 기본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누구의 입장에서 영어와 타 언어 이렇게 약간 구도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영어는 되게 단순해. 근데 다른 언어들은 되게 다양한 애들도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영어랑 잡아주고 있으니까 혹시 그냥 다양하다 보기 선택지 중에서 너희가 만약에 정답 골라봐 했을 때 선택지 중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 친족관계 표현 자체가 언어마다 다양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는데 혹시 영어에 비해서 다른 언어들은 이런 표현이 있다. 영어와 좀 다르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번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요번 고3 6평 같은 경우가 선택지가 조금 헷갈리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잠깐 1분 시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됐죠? 가볼게요. 요 단어부터 먼저 적읍시다. 만료되다가 뭡니까? 만료되다. 어떤 데드라인. 그렇죠? 좀 이따가 데드가 될 텐데. 숨이 나간 거죠. 호흡이 나가버렸다. 호흡이 영어로 뭡니까? 호흡이 spur. spur가 들어가면 전부 다 호흡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숨 쉬고 호흡하는 애들이 영혼이 있죠. 그래서 spirit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spur가 호흡이란 말이야. 호흡을 불어 넣어준다. 영감을 불어 넣었다. inspir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감과 호흡이 나가버렸어. 그게 뭡니까? expire 이렇게 되는 거죠. expire. 오케이? 그 expi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명사로는
inspiration 이렇게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합니까? 여기서 sell by date 이렇게 판매 유효 기간 이렇게 했죠. 이거 조금 바꿔서 말하면 만료 날짜. 이렇게 그 너희가 음식물 같은 거 살 때 거기에 expiration date라고 써 있어요. 만료 날짜가 써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래서 필자가 전달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건 뭐지? 그런 게 사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이 만료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보죠. There's no doubt. 잠깐만요. 조심해. There'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대시 나왔잖아. 이 대신 뭡니까? 동격이죠. 이러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We are driven by the sell by date. 우리가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거기에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희 마트 같은 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삼각김밥 많이 먹잖아요. 삼각김밥 그냥 삽니까? 그냥 사지 않잖아요. 일단 뒤집어 보잖아. 언제까지야? 이 정도 확인은 해야죠. 그죠? 아니 확인 안 하고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해? Once an item is past that date. 잠깐만, that date. 요 that date는 지시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 만기 날짜가 지나버리면 it goes into waste stream. 이게 쓰레기 처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once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야.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됐죠? 문장 끝, ing 이런 거 뭐라 그래? 분사구문. Further increasing its carbon footprint. 이렇게요. 카본 풋프린트 이 표현 요즘에 자주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석탄 발자국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환경 오염을 뜻하는 바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이 상품이 유통 기한이 만료됐어요. 유통 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 갖다 버리고 그냥 쓸 거 아니잖아. 그렇지? 유통 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waste. 쓰레기 처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너희 대학 가면 이것저것 알바 많이 해보세요. 파트타임 많이 해보시고. 내가 해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이거 정말 재밌다.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새서 하는 알바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상한 사람도 참 많이 오고, 세상에 또라이가 참 많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때 근무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딱 그 삼각김밥이 이제 시간이 딱 되는 게 오거든요. 보통 이게 삼각김밥이 새벽 2시에 끝나요. 그 시간 뭐라고 하죠? 이거 폐기하는 시간이 있어. 보통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 1분만 돼도 이걸 폐기 처분해야 돼요. 폐기 처분하고 생각해봐. 2시까지는 괜찮고 2시 1분이 되면 갑자기 독성이 생겨서 내가 죽는 거야, 먹으면? 그건 아니잖아. 2시가 딱 되면 어떻게 하냐? 바로 폐기 처분을 합니다. 다 먹어요. 왜냐하면 폐기 처분했잖아. 처분만 하면 되거든. 거기 막 다 먹거든요.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야 저거 네가 먹어 이렇게 해주시거든. 막 항상 끼니를 그렇게 때우는 되게 불우하고 불쌍한 20대를 보냈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근데 편의점 해보면 이런 처리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이 옵니다. 딱 요렇게 딱 요 정도 나이대 된 애들이 와가지고 제가 신분증을 안 갖고 담배 하나만 주세요. 막 이거 한 대 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웨이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요 웨이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카본 풋프린트가 높아진다라는 거. 오케이? 환경에 대한 이제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되잖아요. Remember, 자 기억하세요. Those items, 잠깐 이런 거 하나 체크하고 가는 거야. 당연스럽게. Those items, 뭔지 아시죠? 여기서 말했던 그 쓰레기 처리된 애들을 those items로 받아준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on item인데 여기서 왜 those items라고 썼습니까? 아니 어떤 아이템이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합쳐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문법이 살짝 어긋나 보일 수 있어요. 허나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애들은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굉장히 오랜 먼 거리를 이동해 왔다라는 거죠. 생각해봐. 너희가 먹은 그 삼각김밥은 김 여기서 갖고 오고요. 쌀 여기서 갖고 오고요. 반찬, 고추장 여기서 갖고 오고 다 합쳐진 거잖아. 이동하는데 이미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죠? To reach the shelves and
once they go into waste, 일단 근데 처리되고 쓰레기 처리가 되면 they start to new carbon mile journey. 얘네가 또다시 이 탄소를 사용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 이게 쓰레기 처리가 되면 이미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이 상품 자체에는 어떻게 탄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쓰레기 처리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뭐 처리해서 쓰레기 매립지로 옮겨야 되고요, 처리해야 되고요, 분리수거 해야 되고 또 된단 말이야. 여기 다시 한번 new 새로운 탄소 발자국을 또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뒤에 but 그러나 발표 하나 할게요. We all make our own judgment about sell by date. 우리가 이 판매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우리가 나름대로 합니다. Our own judgment. 무슨 말이냐? Those brought 동사 아닙니다. Brought u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라난 그런 사람들, those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are often scornful. scornful이 뭡니까? 웃기고 있네. 이겁니다. 그냥 비웃는다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뭐에 대해서? terrible waste. 그 끔찍한 쓰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They believe such caution encourages. 그러한 경고가 그들에게 권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쓰레기에 대한 이 쓰레기라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란 사람들이야. 2차 세계대전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다 참여했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먹을 건요. 밥은요. 식량은요. 없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형기가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형기가 이제 빵을 받아들고 이거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배고파 뒤지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3시간 지났는걸? 이렇게 말할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됐어요? 잠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다. 상대적 개념이 있는 것이다.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갈게요.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식량,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has a view, 이런 관점이 있어요.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that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f, 그 상품이 선반에 다다른 시간까지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 So many days and possibly many miles.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아주 오랜 기간을 지나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조금 중요하거든요. 대세다 별표 쳐보세요. 질문할게요. 이 대시 뭡니까? 이 대세 정체는 뭔가요? 질문입니다. 이 대세는 뭐예요? 예, 일단 접속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 지시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대세는 사용되는 게 4가지입니다. 관계대명사, 접속사, 지시사, 부사. 4가지야. 이 대세는 뭡니까? 이 대세 뭐예요? 봐봐. 이 질문을 받고 내가 가장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건 이 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뒤쪽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관계 대명사나 접속사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시사나 부사가 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일단 뒤부터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안 되면 문제 못 풀어. 알겠죠? 일단 뒤를 볼게요. 뒤에 보니까 by the time부터 여기까지는 가로 묶었어. 그게 괜찮지? 근데 뒤에 보니까 it has, 주어 동사 나왔네. 일단 관계 대명사나 접속사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 앞에 something이 있네. 관계대명사인가?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뒤를 보라 그랬죠. 내가 언제 앞에 보라 그랬어? 오케이? 뒤를 먼저 보라고. 뒤를 보니까 잘 봐봐. 어디 갔니?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굉장히 오랜 긴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이 대수는 뭡니까? 접속사예요. 아니 근데 이 대수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대수는 첫 번째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절이 들어가야 되거든. 얘가 주어입니까? 목적어야? 보어야? 개뿔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비와 동격입니다. 됐어요? 다시 봐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들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몇 날 며칠을
많은 거리를, 수없이 많은 거리를 이동해 왔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동격절입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왜냐하면 이 위치 자체가 something 뒤에 나오니까 마치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that은 동격의 접속사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많이 쓴 거야. 이미 이동을 많이 한 거죠. 더 manufacture than.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 내리는 것은 that. 이 that은 그냥 접속사가 되는 거야. 목적어 절이야. They say that a product can reasonably be consumed within say 9 days. 90일 정도. 90일 정도. 이 소비되어지는 90일 내에 소비되어져야 되고요. 90일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So many days for traveling. 이렇게요. 이동에 사용되어진 그 많은 날들에서 90일을 빼야 된다. 그것이 gives the sell by date. 만기 날짜다. 유통 날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일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조자가 생각하는 것은 90일이란 말이야. 90일 동안 얘를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을 만들어는 90일 동안 소비돼야 돼. 그러면 실제로 만료 날짜는 얼마입니까? 85일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동하는데 걸려진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만료 날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 이 역시 만료 날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상대적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로 상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한번 가볼게요. But 그러나 whether it becomes toxic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이렇게요. 어머나 잠깐 문법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할게. 여기서 whether란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서 whether 명사절이야. 여기서부터 whether부터 toxic까지.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다시 whether it becomes toxic. 그것이 독성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독성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각각의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요. 여태까지 쭉 말하면서 오, 그렇구나. 어떤 거? Each individual can decide. 각각의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절대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야 라는 거죠. It would seem to make sense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그러니까 사실은 perishable goods 이게 썩는다는 뜻이야. 오케이? 원래 사그라진다는 뜻인데요. 사라질 수 있고 썩을 수 있는 제품들의 커다란 팩들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샀다가 썩으면 버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보통 장 보는 곳이 코스트코거든요. 야, 코스트코에 가서 뭘 사면은 일단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엄청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삼겹살 먹고 싶어. 삼겹살 5kg 팝니다. 먹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거 내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 되죠. 내가 먹어봤자 1kg 먹다가 배가 터질 텐데 4kg 버립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날짜가 지나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좋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non-perishable items may become cost effective. 그러니까 사실 근데 non-perishable. 그러면 썩는 거 사지 말고 안 썩는 거 사야 돼? 안 썩는 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또 상대적이란 얘기야. 그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봐봐. 글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확 잡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면 만료 날짜, 유통기한 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습니까?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잠깐. 그런데 사실은 정작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너희한테 꼭 반드시 살펴보시라 라고 하고 싶은 것은 이 접속사랑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살피시라. that이란 녀석이 어디에서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됐고 어디에선 접속사로 사용된 것인지, 여기다가 내가 whether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wha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혹은 대신지 whether인지, 이런 접속사랑 관련되는 고민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약간은
신경 쓰이는 접속사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이긴 합니다. 됐죠? 그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바로 다음으로 갈게. 그때 뭐 우리 그림 그리면서 했던,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짧게 보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좀만. 그럼 바로 갈게. 한번 봤던 지문이니까. 봅시다. Commercial airlines, general travel, airway similar to roads. 이 도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항로, 보통 우리가 항로라는 표현을 쓰는 길로자를 씁니다. 실제로. Although 양보입니다. 비록 they are not physical structure. 물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양보이기도 하고 컴마까지 찍어서 양보절을 썼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거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항로에 따라서 움직인다. 길 따라 움직인다. Airways, have, 여기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have가 동사고요. fixed wit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Fixed with and defined altitu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고정되어져 있는 with, 넓이와 define, 정의되어진 고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옳지. 근데 그것이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이 반대 방향에서의 이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separate, 구분해 주는 겁니다.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의 수직 차이라고 하는 것은 allow some flight. 어떤 비행기들로 하여금 to pass over airport. 그 공항 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줍니다. While other processes occur below. 그 밑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동안에요. 됐죠? 그냥 이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비행기 항로라는 것이 있고요. 이 비행기 항로의 특징이 뭡니까? 비행기 항로의 특징은 fixed 또는 defined,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요거 fixed and defined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얘는 separate,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죠? 괜찮죠? 뒤에 한번 가볼게. Air travel usually cover long distance.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게, 비행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잖아. With short period of licensed pilot activity and takeoff and landing and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 The portion of the pilot flight known as the long haul. 되게 길다. 여기까지 이렇게. 짧은 거리. Intense pilot activity. 잠깐만요. 이 비행이라고 하는 거. 비행을 봅시다. 비행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눴었냐면 첫 번째 intense pilot activity. 이 기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 at takeoff and land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냐면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할 때.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기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되죠. 오케이? And long period. 그러니까 여기 short period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었었고 long period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죠?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반대로 lower pilot activity. 기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는 그런 공간이,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While in the air. 이건 뭐냐면 비행 중. 비행 중 이렇게요. 실제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장들이 쫙 이륙한 다음에 띵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영화 보면 기장님께서 안전벨트 풀죠. 그럼 밥 먹죠. 기장들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부기장이랑 밥 먹잖아. 그럼 뭐야? 자동으로 오토파일럿 모드가 있어가지고 쭉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난기류 생기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거고요. 그죠? 가보니까 the portion of flight known as long haul. 어이구 잠깐만, 요건 용어까지 썼네. 요거를 long haul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죠? 뒤에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flight 이렇게 기장님께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pilots, 이 기장들이 뭐 하냐?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assessing aircraft status. 비행기 상태가 괜찮은지, 엔진이 잘 돌고 있는지,
뭐 실내 온도는 괜찮은지 이런 정도를 하는 거죠. Then searching out nearby plane. 잠깐만요. 그럼 우리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요 기간 동안에, 요 시간 동안에 기장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비행기, 이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 then 이렇게 나왔잖아. Then searching out nearby plane.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searching out nearby plane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얘네가 하는 거죠. 됐죠? 주변 비행기 신경 쓰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뒤에 This is because 우리 이거 많이 봤다. This is because 이유가 되는 거야. 그 이유. 그 이유가 collision between aircraft. 비행기끼리의 충돌 사고라고 하는 것이 usually occur 발생합니다.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 잠깐만요. 저 airport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surrounding area of airport.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렇지. 이착륙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비행기 주변에서 이착륙을 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while 반면에 crashes 충돌이죠. due to aircraft malfunction. 아니 비행기가 malfunction 오작동을 해가지고 비행기 오작동으로 해가지고 충돌이 생기는 것은 tend to occur during long haul flight. 이렇게요. 됐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럼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lower pilot activity, long haul 동안에는 뭐로?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intense pilot activity가 있는 동안에는 비행기 간의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사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됐죠? 자 해볼까요? 봅시다. 네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이랑 내일 모레 경기가 있거든요. 비웃는 거야? 무슨 경기가? 야구 경기가 있는데 별로 솔직히 아주 솔직히 잘 못 쳐. 우선에 4번. 아니야. 야 지각했는데 당당해. 당황스럽네. 잘 못 쳐, 솔직히. 잘 못 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팀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동안 쉬다가 올 시즌부터 다시 들어간 거라서. 야, 우리 되게 진지하게 해. 우리 아저씨들 되게 진지하게 해. 정말로 진지하게 해. 근데 금요일에 그저께 경기 있었거든요. 금요일에 경기하고 이번 주에 경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금요일에 경기하고 월화 경기가 있는데 금요일에 경기에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거 아마추어잖아. 이거 다 학원 강사들이거든. 학원 선생님, 학원 강사 리그야. 학원 선생님들 모여서 하는 거거든. 근데 상대팀에서 홈런을 친 거야. 진짜로 홈런을 쳤어. 이렇게 수비를 서 있는데 빵 쳤는데 공이 쫙 날아가더라고. 와 멀리 간다. 넘어간 거야. 와씨. 내가 야구 하면서 두 번째 봤거든요. 첫 번째 홈런 친 사람은 선출이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이제 야구했던 선수라서 이해해. 야 근데 그저께는 그냥 순수 아마인데 홈런을 치더라고. 당황스러웠지. 근데 아무튼 나 홈런 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야 했는데 잘 못 치거든 내가.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수비는 그래도 빨빨구로 잘 뛰어다니니까 수비는 괜찮은데 잘 못 쳐. 근데 이제 감독이 나를 애매한 거지. 이 새끼를 기용하자니 빠따가 너무 약하고 빼자니 애가 삐지고 막 이래가지고 삐지지. 나 힘들게 갔는데 또 우리 돈 내고 하는 거야. 이거 진지하게. 그래서 애매하잖아. 근데 저번에 경기를 할 때 저번에 경기 한번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9팀이거든요. 리그가 9팀인데
9팀 중에 우리가 이제 한 7위 정도 해.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 정도 생각하면 돼. 하나 이글스 정도인데 저번에 하는데 약간 이렇게 박빙이었어. 꼴찌 팀이랑 했거든요. 9위 팀이랑 하느라 막 박빙이어가지고 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찬스가 있었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회까지 경기를 해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근데 마지막 보통 이제 한 4회 정도에 선발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4회, 5회 정도는 뛰게 해주거든. 그날 내가 선발 제외였어. 그 대기 타고 있다가 4회 정도에 찬스가 온 거야. 우리가 이때 안타를 치면 점수를 내서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날 경기를 내가 못 뛰었거든요. 교체를 안 한 거야. 나는 계속 앉아있다 왔거든. 특히 겁나 삐졌었어. 그래서 하여튼 뭐냐면 잘 못 쳐. 알아. 근데 감독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이재영이 나가면 삼진. 이 생각이 있는 거지. 이거 내보내지 않는 거죠. 아까 이 지문을 읽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어떤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봐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찾으세요. 뭡니까? 요거죠? 그럼 질문 다시. 앵커링 바이어스가 뭡니까? 앵커링 바이어스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첫인상이죠. 첫인상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이 턱이 아픈 거구나 로 말할 때나 가슴이 아픈 거구나 라고 말했을 때랑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지문은 이게 끝입니다. 됐죠? 좀 빠르게 갑시다. 이거는 cognitive error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게 인지적인 오류입니다. You make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더 많은 가중치를 둔다라는 거죠. To information arriving early in a situation compared to information arriving later. 그러니까 어느 정보에다가 arriving early. 그러니까 초반에 받아들인 정보에다가 우리가 가중치를 둔다라는 거죠. more weight를 가중치라고 말하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뒤에 regardless 뭐와 상관없어요? The relative quality or relevance of that initial information. 그 initial 최초의 정보와의 관련성이나 상대적인 질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최초에 받아들인 것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라고 정해놓고 간다는 거죠. 앵커가 뭡니까? 앵커가 다시거든요. 다시 뭐예요? 고정시켜 놓는 거죠. 고정시켜 놓는 거. 그죠? 그냥 내 생각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죠. 뒤에 가볼게요. Whatever data. whatever data. 오랜만에 보네요.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arriving early first. 첫 번째로 받아들인 것이 어떠한 정보가 간에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can form an anchor. 됐죠? 얘가 주어입니다. 됐죠?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건 첫 번째로 주어진 정보가 form an anchor. 앵커를 형성하게 됩니다. And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to alter your mental course away from this anchor than it logically should be.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저 말이 뒤에 내가 나중에 받아들인 정보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보다 이러한 앵커로부터 away 떨어져서 당신의 정신적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alter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more challenging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정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예시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합시다. 이 앞쪽까지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최초 정보. 이 최초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앵커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앵커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 변경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잠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관련성 여부는 상관이 있다 없다? 관련성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nchoring bias in
emergency medicine, 응급 의료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triage bias, 이걸 triage bias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where, 잠깐만요.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이렇게 볼까야겠죠? 그렇죠? 부상자를 분류할 때의 편견인데요.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라고 한 당신이 develop, 받아들이는 첫 인상이 whatever, 어떠한 것이건 간에 or given,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about a patient tend to influence all subsequent providers, 이 이후에 뒤따르는 의료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성이 있다. The patient, seeing the patient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imagine, 자 상상을 해봐. 두 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with aching jaw pain. 근데 일단 진짜로 아픈 턱이야. 턱에 대한 통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를 봐야 되는데 that occasionally extends down to their chest. 이 턱에 대한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슴까지도 울리는 이런 통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양쪽이 다 아프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통증 어디입니까? 턱이 아픈 것에서 기인한 거야. 그런데 difference in how the intake providers label the chart. 이 사람들이 label chart, 이 차트를 표딱지를 매기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앵커가 된다고요. 이 앵커를 jaw pain versus chest pain. 어떤 사람들은 턱이 아파서 밑에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 가슴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chest pain 이라고 적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턱이 아파서 내려온 거니까 jaw pain 이거 적었단 말이야. 그에 따라서 이것들은 create 앵커를 구성하게 됩니다. That might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죠. In how the patient are treated. 그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앵커링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 정도가 되는 거죠. 됐죠? 요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지는 그 과정, 그 논리 자체는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가죠. 자, 가볼까요? 우리 경쟁이라는 거 할 때 경쟁할 때 둘 중 하나겠죠. 내가 압도적으로 잘하면 된다. 네가 망해라. 가 있겠죠. 오케이? 내가 더 잘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면 이기겠죠. 네가 못해서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pre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네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너 못해라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 선매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에요. 어떤 거냐면 a strategy is designed to prevent a rival from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 잠깐만요. 여기 이런 거 나오죠. 우리 많이 봤던 거야.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러니까 이 rival 상대방이 뭔가 특정한 행위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선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preemption 있죠? 이거의 기본적인 논리는 rival의 행위를 방해하는 거죠. 네가 망해라가 되는 거라고요.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 있어서 a preemptive move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그 의도에 대한 선언이 될 수 있죠.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그 라이벌들 똑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표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샘송이 있고요. 화웨이가 있죠. 애플은 아직 그쪽을 안 하니까. 삼성이 핸드폰을 우리 앞으로 핸드폰을 접을 거야. 화웨이가 우리도 핸드폰을 접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애플은 못 접었죠. 안 접을 건가 봐 얘네들은. 그죠? 삼성은 접었죠. 근데 잠깐만, 삼성이 더 잘하니까 접을 거야 라고 이 시제품을, 그러니까 제품을 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파웨이 같은 경우가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이잖아. 그럼 파웨이에서 뭐 합니까? 먼저 발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럼 뭐가 됩니까? 세계 최초. 품질은 별로 안 중요해. 우리가 먼저 접었어. 이런 거죠. 그냥 막 접었는데 막 금 가고 막 그건 몰라. 일단 먼저 접었어. 그러면 삼성은 세계 최초 폴더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 못 쓰는 거죠.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최고야.
맞잖아. 그 순간에 최고 맞잖아. 접어서 뽀개지건 말건 일단 접었잖아.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벌 삼성으로 하여금 doing the same, 똑같이 핸드폰을 접는다, 디스플레이를 접는다라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에 대한 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라이벌 행위를 방해하는 것, 이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선제적 선언이 될 수도 있죠. 이 선제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흡사 이거 그거랑 똑같아. 너희가 학원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 찜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죠? 뒤에 the idea of preemption implies,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암시하고 있는 것은 timing is sometimes very important.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왜요? 내가 먼저 말했어. 내가 먼저 제품 냈어. 이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 이것은 선제적 선언이니까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 idea of, 그렇죠? A decision or an action at one point in time might be much more rewarding than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지금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남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요. 뒤에 preemption may involve, pre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갖고 있냐면 of waiting, advertising for a period before on during when a new entrance launches into the market. 이렇게요. 잠깐만요. 또 하나, 얘네들은 pre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진입자, 새롭게 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얘네들 진입장이 된다. 진입자보다 더 확장적인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등이야 이렇게요. 내가 여기 짱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네가 어딜 감히. 근데 이게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새로 왔대. 형기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피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건우가 옆에서 우린 피자를 5년 동안 만들어 왔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피자를 먹겠어요? 아, 5년 동안이나 여기서 장사를 했어? 맛있나 보네, 맛집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형기한테 물어보겠죠. 너 빈대떡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진짜 피자야? 너 처음 만들잖아.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갈게요. 잠깐만요. 이 단어에 밑줄 쳐놓고 갈게. upweighting, 이렇게 가중치를 더 둔다라는 겁니다. 좀 더 할게요. The intent, 그 의도는 is to make it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가? For the new entrance advertising. 잠깐만요. 우리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면 이런 거 뭐라고 했었어? 의미상주어 이렇게 말했죠. 그 새롭게 진입한 녀석들의 광고가 to make an impression on potential buyer,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말하죠. 뒤에 product proliferation, 이 상품의 풍부함,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is another potential preemption strategy.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상품의 확산. 상품의 확산. 상품을 많이 뿌려대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preemption이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가볼게요. The general idea, 일반적인 생각은 is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 so that, 목적입니다. There is very little, little 아니다, little이야.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is not accommodated. 잠깐만요. 수용되어지지 않은 시장의 수요가 very little, 굉장히 없을 정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 변종들을 개시하는 것. 이것이 상품 확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봐. 이게 삼성에서 잘 쓰고 있는 전략인데 아이폰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아이폰 뭐 숫자가 뭐 이렇게 16이야 15야 아무튼 15야. 아이폰 15야. 몇 개 있어요? 아이폰은 몇 개 있습니까? 아이폰 그냥 아이폰 뭐 프로 해가지고 뭐 프로 맥스 그냥 플러스 4가지죠. 말고 없잖아요. 뭐 미니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많아봐야 5개 아니야. 질문. 갤럭시는 몇 개 있습니까? 갤럭시 3개 있어요?
갤럭시 A 어쩌고 시리즈. 갤럭시 A 시리즈 있잖아요. 갤럭시 뭐 S 시리즈 또 있어요? S 시리즈 따로 있고요. 근데 A 시리즈에 몇 개 있죠, 이렇게. 효도폰, 부모님용으로 이만큼 나오죠. 할아버지, 할머니용으로 이만큼 나오고요. 또요,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몇 개입니까? 혹시 몇 개인 줄 알아요? 모르지. 나도 몰라요. 그 무슨 말이야? 뭘 필요로 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옛날 소녀시대 아니야. 이수만이 그랬다며. 소녀시대 만들면서 네가 어떤 취향인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아니야. 네가 어떤 핸드폰이 필요할지 몰라서 우리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 핸드폰 살면 무조건 뭐 사? 무조건 샘송 사면 돼. 이렇게요. 오케이? 다른 건 살 필요가 없죠. 이게 뭐예요? 선매. 행동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볼게요. Arguably, 논쟁적으로다가 Apple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 아니 이미 이 시장이 is filled with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뭘로? Product variant. 다양한 상품들을 가득해. 되게 많아. It is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죠. 뭐가? For competitors. LG에서 아무리 핸드폰 만들어봤자 그거 똑같은 거 삼성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질의 핸드폰을 내서 그거 삼성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LG가 to find untapped라고 하면 이렇게 그 손대지 않은 이런 겁니다. 손대지 않은, 차지되어져 있지 않은 주머니를 찾아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한마디로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untapped pocket이라고 하는 것은 손대어지지 않은 주머니, 손대어지지 않은 주머니가 뭡니까? 소비자, 잠재적 소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잠재적 소비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어머나 읽다 보니까 결국에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행위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프리엠션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프리엠션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제목은 이렇게 써주시라. 됐죠? 다음 갈게요. 자, 혹시 이런 사람 알아요? 락강 들어봤어요?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냐? 이 무식한 녀석들.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예요? 락강이 한 말 중에 락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해돼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있어요? 깐난쟁이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어. 어리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 아, 이것들 참. 신났네. 누워있다가, 너무 불편한 거야.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이쿠 해가지고 몸을 뒤집었어. 주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애가 뒤집었다고.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모른다고. 막 신나해.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겠지. 이것들 봐라. 좋아하네. 한 번 더 뒤집어 주죠.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얘가 이렇게 막 뒤척뒤척 하는 건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뭘 짚고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났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얘가 벌써 걷는다고. 그 육상선수가 될 거라고. 장래에 우린 육상선수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애가 이것들 봐라. 좋아하네. 여기다가 자꾸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엄마? 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를 불렀다고.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또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있어. 아빠? 했더니 아빠라고. 얘가 천재라고. 이런 얘기 하죠. 아이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너희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잘 생각해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하죠. 왜 너희가 말을 하고 왜 너희가 뭔가를 했습니까? 물론 지금은 너희가 많이 컸으니까 너희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겠죠. 너희가 어렸을 때 한 거의 모든 행위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걸 했습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건 안 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라났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이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거구나,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좋은 거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의 반응을 보는 거죠. 타인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을 취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말했냐면 내 행위에 대한 효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효용성이라는 단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좀 미안해. 오타인데 이거 물음표가 아니라 대시야. self efficacy. self efficacy라고 하는 것이 효용성이에요. 자기 효용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자기 효용성이냐면 부모를 보고 행동한 게 아니라고요. 그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니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밥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는 거야. 일단 내가 으악 울었더니 엄마가 와서 밥을 줘. 근데 똥 싸고 나서 으악 불편해 했더니 울었어. 엄마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줘. 애는 그걸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울었더니 엄마가 알아들었어. 저렇게 짜증을 냈더니 엄마가 알아들었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셀프 에피커스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아이의 행동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By noticing, 알아낸 거지.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 그들 자신의 행위와 resultant external change. 오케이? 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외부의 결과적인 변화. 내가 울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챔으로써 infant,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킵니다. 그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동격이야. A sense that they are agent. 내가 주체구나. 내가 주체야. Of the perceived change. 이 인식되어진 변화의 주체가 나구나.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건 나구나. 내가 울었더니 짜증냈더니 엄마가 온도 조절했어. 내가 울었더니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줬어.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infant. 근데 사실은 아이보다는 유아에 가까워요. 왜냐면 아이만 하더라도 5살, 6살만 되더라도 자기 의견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아기일 때 infant, 유아 또는 영아가 되겠죠. infant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뭘 갖는다고요? self efficacy.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self efficacy.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더라. 근데 그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에 대해서 결과적 결과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더라. 이게 되는 거죠. 뒤에 although, 비록 이 아이들이 can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on a physical environment. 이게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들 행위에 대한 효과를 눈치챌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it is in early social interaction. 잠깐만요. social interaction.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변화가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울었어. 온도 조절해줘. 이건 물리적인 변화잖아.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필자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어디입니까? social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that infant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 그들 행위의 결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관계 속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해석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이리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세다 동그라미 치시면 아유 강조 구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 셀프 에피커시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회 관계. 특히나 early social interaction. 어렸을 때. 너희는 지금 너희 정도 나이가 돼서는 셀프 에피커시를 느끼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주변 상황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그렇게 사는 거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People have a perceptual characteristic that for surely assure that infant will orient toward them. 이렇게요. 잠깐만요. 사람들은요. 인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That virtually assure.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어떤 거? infant, 아이들이 will orient toward them. 그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캐릭터리스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지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라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뒤에 또 가볼게. They have virt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 그들은요, 상반되는, 움직이는 표정들,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produce sou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반되는 얼굴을 갖고 있다, 움직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물편에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아이를 바라보면서 they produce sound,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provide touch, 예뻐, 만져주기도 하고요. and have interesting smell, 아주 흥미로운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요. 잠깐만요. 게다가의 별표 하나만 치고 갈게. 게다가 사람들은 engage with infant. 아이들과 연루됩니다. 됐어요? 잠깐만요. 게다가 사람들은 아이와 연루됩니다. 아이와 관계를 맺습니다. 잠깐만요. 왜 여기서 게다가가 나왔냐면 이 앞쪽에 나오는 말은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갖는 겁니까? 자기가 갖는 겁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요.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 거죠. 내가.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in addi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By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 그들 표정을 굉장히 과장되게 함으로써. And inflecting their voices in ways. 우르르 깍꿍 이런 거 하는 거죠. That infant find fascinating. 아이들이 까르르 웃을 정도로 재밌는 표정들, 재밌는 소리를 내주죠. 오케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걸 똑같은 투로 6개월 된 아이한테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울면 안 돼. 여기서 기저귀는 스스로 갈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미친 거지. 제정신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애한테 말해주지. 어이구 그랬어. 똥을 쌌어. 그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당연히. But 그러나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these antics are responsive to infant vocalization. 잠깐만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재밌는 행위들은요. responsive to infant vocalization. 아이들의 목소리, 소리 내는 행위에 대해서 responsive, 반응적인 것입니다. 애가 막 까르르 웃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표정을 하죠. 내가 재밌는 표정을 지었어. 어이구 했는데 애가 깍 울어. 그 짓거리 계속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애가 웃어야지 계속 뭘 해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반응적이다. Facial expression and gesture. People vary the pace and level of their behavior in response to infant action. 사람들은요 그들의 속도나 행위의 수준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오케이? 뭐에 따라서 중요한 말은 여기 있습니다. In response to infant action.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정도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겁니다. Consequentially, 결과적으로 early social interaction provide a context. 이 초기의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제공합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where infant can easily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아이들이 그들 행위의 효과를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 아이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아니라 유아, 영아를 말하는 겁니다. 인펀트, 오케이? 인펀트들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뭘 하진 않잖아요. 반응하죠.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요. 됐어요? 이 글을 읽다가 조금 살짝 헷갈리는데 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글 전체의 이야기는 이런 거야.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를 아이들이 알게 되더라. 인 거야. 그걸 셀프 에피커시라고 말한 거고. 근데 중간쯤에 어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야. 됐어요? 자,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을 잡아도 여기에 유아가 있고요. 여기에 엄마가 있어요. 자, 최초에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합니다. 자, 뭔가를 해요. 그럼 유아가 엄마가 다가옴에 따라서 첫 번째 반응을 하겠죠. 됐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엄마가 뭐 합니까? 엄마가 재반응을 하겠죠. 됐어요? 유아는 이 재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아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재반응을 인식하는데 이 재반응이 뭐에 기인한 거다? 자신의 반응에 기인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재반응을 인식하는 이 행위를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용성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people인 거야. people,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아이 행동에 대해서,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responsive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요 구도를 잘 이해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애는 어른 보고 막 반응해 이 정도가 아니라 요 단계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아의 행동, 반응에 대해서 responsive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는 그 responsive 한 것을 인식한다.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죠. 뭐요? 이거죠. 사람들은 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있다. 확실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그럼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인간들이, 첫 문장부터 그냥 대놓고 말했죠. 사람들은요,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Like certainty.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Disliking. 재밌는 표현이죠? Disliking. 이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러한 선호라고 하는 것은 stem from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our ancient ancestor. 이게 진화론 쪽으로 가나 봐요. 선조 쪽으로 가게 되는데 who needed to survive alongside saber-toothed tigers and poisonous berries. 이렇게요. 됐죠? 잠깐만요. 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얘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의 조상어로부터 찾아내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뭐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은 생존에 대한 필요가 있었죠. 생존에 대한 필요에 대한 예시로서 호랭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 또 하나 어떤 거? 독이 든 과실, 이렇게요. 무슨 말이야?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먹어볼까? 걘 뒤졌어요. 그죠? 걘 죽었잖아요. 저 호랑이가 나를 물 건가 안 물 건가 궁금한데 가서 한번 쓰다듬어 볼까? 걘 팔 잘렸죠. 오케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확실성을 추구했던 겁쟁이들이 살아남은 거죠. 오케이? 뒤에 가보죠. 용감한 애들은 원래 죽어요.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evolved to help us attend to a threat. 참고로 얘들아, 그 attend라는 단어가 참석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타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타동사도 있는데 attend to라고 쓰면 attend to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봐봐. attention 무슨 뜻입니까? 집중 이렇게 되는 거죠. attend to라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keep away from them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야지. And remain alive after 그 다음에 살아남는다 이렇게요. 오케이? 확실성을 추구했다. 걔네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fact 사실은 we learned that the more certainty. 아이고 이런 거는 밑줄 한번 쳤어요. 이런 거 밑줄 한번 치는 거죠. The more certainty. 더 많은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수록 the better chance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긴다. We had of making the right choice.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이 이야기를 필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확실성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수록 옳은 선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높아집니다. 뒤에 Is this very the same shape as last time? 이게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과일이랑 똑같은 건가? The same size? 크기는 똑같나? 근데 크기는 약간 다른 것 같네? 확실하지가 않네? 먹으면 안 되죠. 오케이?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If I know for certain it is. 만약에 내가 for certain 확실히 그렇다라는 걸 알아. 확실해. Our brain may direct me to it. 먹어. Because I know it's safe. 그거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먹어라고 우리의 뇌가 지시를 내립니다. And if I am uncertain, 내가 확실하지 않다가 되면 my brain, 우리의 뇌는요, will send out a danger alert. 먹지 마, 너 그러다 죽는다가 되는 거죠. 생존과 관련된다. The dependence on certainty, 이 확실성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all those millennia ago, 수백만 년 된 거거든. 굉장히 오래됐어요. 얘네들은 ensure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And the danger our system
continues to protect us. 그 경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죠. This is achieved by our brain labeling new, vague, or unpredictable everyday event and experience as uncertain. 새로운 거, 모호한 거, 예측이 안 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uncertain. 이거는 불확실한 거야. 하지마. 도망쳐. Our brains then generate sensation, thought, and action plans to keep us safe from the uncertain element. 우리의 뇌는요 전략을 세우는 거지. 뭐로부터?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keep us safe,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we live to see another day. 우리가 또 다른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we live to see another day 라는 표현 나왔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 보면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어?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 이래서 이랬다. 우리가 살아서 또 다른 날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또 다른 날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았다를 말하는 겁니다. 잠깐, 이 글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인류가 확실성에 대한 선호를 갖게 된 것은 뭐랑 관련된다? 생존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서 또 다른 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생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함축 의미를 물어보면 생존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 그래야 됩니다.